이번에 영어 파이널 모의고사, 기말고사 대비로 시험 봤는데 다들 어땠을까요? 자, 선생님이 되게 먼저 시험을 보기 전에 이 시험을 어떻게 냈냐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기출시험 많이 봤잖아. 근데 쌤이 봤을 때 그리고 너네들이 느꼈을 때도 풀 때는 와 너무 어려운데? 이거 못 풀겠는데? 하고 발표 치고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설명 한 번만 해주면 아 쌤 이렇게 쉬웠어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는 얘기가 우리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쌤이 그때 느꼈을 때 어떻게 출제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실제 학교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만 도전해보면 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들만 한번 찾아보자 해서 쌤이 정말 한 이틀 동안 열심히 문제를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 너무 어렵기만 한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 생각보다 진짜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들만 찾기 위해서 쌤이 되게 많이 노력했어. 근데 왜 이렇게 출제를 했냐? 그냥 어렵게만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출제를 했냐면 우리 친구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가서도 우리 파이널 봤을 때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무슨 말이냐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아 수희쌤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네? 라고 느끼듯이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문제를 풀면서 아 맞아 수희쌤이 그랬지, 수희쌤이 어려워 보여도 실제로 한 번만 해보면 쉬운 거라고 했지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고 아 이거 조금 선생님이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셨지? 라고 했을 텐데 우리 지금부터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거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너네들도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점짜리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점짜리 문제를 보기 전에 어떤 개념이 잘 쓰이는지 그리고 너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지금부터 쌤이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얘들아 우리 지금 기말고사 범위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매우 어려워. 진짜 어떤 문제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어렵게 낸다고 하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그럴 때마다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냥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공통수학 1 내용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통수학 1 내용이긴 하나 우리 어차피 내년에 너네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 공부를 할 거잖아. 공통수학 1을 할 거잖아요. 근데 목차를 펴보면 알겠지만 어떻냐면 처음 맨 앞 단원을 제외하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인수분해, 곱셈 공식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게 공통수학 1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분리시켜서 에이 나는 지금 중등이니까 고등권을 뺄래 그런 마인드보다는 우리 어차피 좀 빠른 친구들은 이미 한 번씩 봤으니까 그걸 끌어써서 우리가 좀 더 문제를 쉽게 풀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던 학생들도 오늘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되게 좋은 거야. 어떤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직접 근을 구하지 않아도 계수만 보면 합이 뭔지 곱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주면 두 근의 합은 잊으면 안 돼 얘들아. 꼭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 두 번째로 곱은 a분의 c. 그래서 이걸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네가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다른 학생들이 만약에 뭐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할 때 막 어렵게 문제를 풀 때 우리 학생들이랑 바로 계수만 보고 아 합은 뭐 곱은 뭐 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얘들아 2차 방정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는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2차 함수에서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로 2차 함수
자, 얘들아, 이차함수에서 아직까지 이걸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y는 ax 제곱 이렇게 할게요. ya 곱하기 얘들아, 이 a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특징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a가 의미하는 거는 수위셈이야. 얘들아, 수위셈의 특징이 있잖아. 뭐 많죠? 특징들? 수학 뭐 잘하고, 그 다음에 애들 좋아하고, 착하고 뭐 이런 거. 이 여기서 A는 수위셈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이 P랑 Q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위셈이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A라는 건 수위셈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차 함수가 어디로 이동해도, 예를 들어서 수위쌤이 어디로 이동해도 나는 여전히 나야. 내가 지금 영어 아카데미에 있다가 해송중 앞에 간다고 해서 수위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 A가 의미하는 거는 특징, 그 다음 뒤에 달린 애들은 그냥 무조건 이동시키는 거야. 이거 너무 단순한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여기는 이 A는 특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폭이 좁은지 폭이 넓은지, 그 특징들이 A고 뒤에 달려있는 P랑 Q가 이동하는 거였는데 우리 잘 알잖아. 얘들아, 여기서 꼭지점은 P, Q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정체성은 무조건 꼭지점이야. 다시 2차 함수에서 정체성은 여기 앞에 있는 특징과 그 다음에 꼭지점이죠. 그래서 우리 2차 함수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 만약에 아래로 블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들아, 내가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죠?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얘네 둘이 대칭일 수밖에 없어.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접으면 좌우 모양이 완전히 데칼코마니잖아.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쓰여.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F2랑 F4가 같잖아? 선생님도 그렇고 쌤이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 뭔지 바로바로 나와. 얘들아, F2랑 F4가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가 지금 fx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4. 그래서 얘네들의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 얘들아, 다시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 같은 두 개의 딱 중간에 있어야 축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만 해준 x는 3이 축의 방정식임을 바로 유출하셔야 돼요. 이거 F2랑 F4가 같다고 해서 아 그래 F 뭐 X 대신 2 대입하고 4 대입해가지고 둘이 연방으로 푼다? No. 그거는 2학년 때까지고요. 우리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해준 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면, 만약에 FA랑 FB가 같다는 게 나오면 축의 방정식은 두 개의 함수값을, 또 여기 있는 두 개의 그 x값을 더하고 나누기 2만 한 게 축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맨날 쌤 지적하는 부분. 여기 있는 2가 2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적어줄게요. 여기 2.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공수 1을 갔을 때도 어렵지 않게 2차 함수의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둘 거죠,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 그리고 대칭성. 얘들아, 생각보다 2차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는 대칭성만 가지고 풀면 바로 풀려요. 그래서 너네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 어려웠던 문제들 쌤이랑 같이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그럼 우리 지금부터 다 같이 5번 문제를 볼 건데, 쌤이 지금 슬쩍 봐도 5번 문제에서 최다 오답은 1번이었을 것 같아. 지금 쌤이 왜 그렇게 유추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얘들아, 먼저 우리 이 절대값 P라는 거는 10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이 P라는 값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P의 범위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q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두 정수 P와 Q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이제는 진짜 말하기도 진짜 지겹다, 얘들아. 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뭐라고 할 것 같아? 무조건 정수죠. 얘들아, 정수라는 조건은 나중에 너네가 수능을 볼 때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직접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걸 너네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문제에서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q는 0이 중근을 갖고 싶대요. 얘들아, 우리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판별식 d는 p제곱 플러스 4q가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 됐을까요? 자,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무조건 찾아야 돼. 아, 그러면 p제곱 플러스 4q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고, 그러면 조금 4q만 이항을 해볼까요? 4q를 이항하면 p제곱은 마이너스 4q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얘들아, 너네가 아마 1번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걸 빠뜨렸을 거야. 얘들아, 우리 정수기 때문에 q가 0이 돼도 가능하죠. q가 0이 되면 p까지 뭐가 돼버리면 되니까? 0이 돼버리면 되니까. 저 안에, 저 범위 안에 잘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케이스는 p도 0, q도 0.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실적 봐서 알겠지만 p제곱이야. 얘는 제곱수야. 그리고 마이너스 4q.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4q도 양의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양의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q가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죠? 얘들아, q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면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p도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되지? 아,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또 제곱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q 자리에 누구를 대입해볼까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기 때문에 누구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16이 되고, 그러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것들은 4,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 그러면 뭐야? 우리 0을 빼고는 전부 다 몇 개씩 생길 수밖에 없어? 2개씩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도대체 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제곱수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q 자리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6까지 가능하겠죠. 됐을까요? 그럼 이제 더 없겠네? 그럼 얘는 하나,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더 있다, 얘들아. q 자리에 마이너스 25를 대입하면 딱 풀만 10이 만들어지지? 그럼 2개씩 생기는 짝꿍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서 2 곱하기 5. 계산한 답은 11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고, 아마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만약에 틀렸다면 0일 때를 빠뜨려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쌤이 지금은 너네가 8년 모의고사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여기서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면, 만약에 제곱수가 된다면 2개가 나온다 라는 것만 발견하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개수만 찾아서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었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10번 문제 펼치자마자 조금 너무 난해하게 생기고 어렵게 생겨서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너무 어렵다, 패스해야 되겠다 하고 찍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진짜 빨리 풀려. 이게 진짜 쉬운 문제거든? 먼저 A, 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 ABCD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 그럼 여기 중점 M이 있고 BM의 길이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C의 길이도 2가 되고, 그러면 이 두 부채꼴은 서로 합동인 4분원이 되죠? 그 다음에 변 B를 중심으로 하고 변 BA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BMA와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변 CD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CDM이 있다. 이때 두 점 E와 F는 변 AD 위에 있고 두 점 G와 H는 각각 호 MA, 호 DM 위에 있을 때 EG 대 GH가 1대 2. 그러니까 얘네 비율이 지금 1대 2가 된대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지금 얘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걸 기준으로 둘이 지금 중점이잖아. 근데 얘가 1대 2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반으로 끊었을 때 얘네 둘이가 지금 합동의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 넓이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지. 근데 쌤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여기가 2. 그럼 얘들아 지금 얘도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조금 그림 이상해져서 쌤이 한 번 수정해 줄게요. 자, 지금 얘도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바로 피타고라스를 쓰면 G를 이은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2 루트 2가 되죠. 근데 얘들아 지금 얘가 2면 여기 또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2가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2 루트 2에서 2를 빼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얘들아 이 정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사각형 특징을 한번 생각해봐. 정사각형은 마름모랑 같은 애죠. 마름모랑 동일시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마름모 넓이 구하는 방법 두 대각선을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럼 정사각형도 굳이 이거 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이 둘 다 2 루트 2 마이너스 2죠? 그럼 이런 게 지금 두 개 있으니까 제곱해주고 얘들아 원래 마름모라면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EGFH라는 직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사각형이 두 개 붙어있지? 그래서 그냥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2랑 2분의 1 약분해주고 전개만 해줄게요. 전개해주면 8 플러스 4 마이너스 8 루트.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2 마이너스 8 루트이고 얘들아 요새 추세가 도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사각형도 그냥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아직까지 마름모 넓이 구하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이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마름모의 넓이는 자, 두 대각선을 A랑 B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 나누기 2만 해주시면 되고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거는 정사각형에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써먹으면 훨씬 더 계산이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았던 그 다음에 도형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문제 이것까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작년에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시험에도 확률 문제를 좀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봤던 거는 뭐냐면 동전 던져가지고 아니면 주사위 던져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중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실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두 부류를 많이 봤는데 쌤도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진짜 조금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려가지고 쌤이 한번 찾아봤어요. 자, 먼저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차 함수의 그래프 얘들아 아마 이 말에서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 꼭지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회전한대. 그럼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그게 꼭지점이지. 이거를 180도만큼 회전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만약에 360도면 그냥 제자리겠죠? 근데 360도의 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보락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회전하지 않는데요. 또한 이번에는 동전만 있는 게 아니야. 주사위까지 같이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대. 그러면 그 말은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 x는 마이너스 3이 축의 방정식이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것만 따지겠다는 거죠? 이때 동전과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규칙에 따라 이동시켰을 때 이 그래프가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확률이 알고 싶대요. 자, 그러면 먼저 이 2차 함수의 정체성을 얘들아 뭐라고? 꼭지점이죠? 그럼 꼭지점부터 찾아주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더하기 5 하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주사위에서 앞면이 나오면 그냥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위볼인지 아볼인지만. 그러면 얘들아 지금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 축의 방정식을 가지면서 얘들아 생각해봐. 3, 3면은 안 지나야 돼. 근데 우리 만약에 위볼이 되잖아? 그러면 어디에 있든 간에 무조건 3, 3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위볼이 되면 안 되고 아래를 볼록을 유지한 상태로 위로 그냥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기면 가능하죠? 3, 3면 안 지나죠? 그 다음에 위로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안 지나지? 그럼 우리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동전은 뒷면이 나와야 돼요. 얘들아 동전은 앞면, 뒷면 총 두 가지 중에서 뒷면이 나오는 거 한 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는 지금 이 밑을 침범하면 안 돼. 그래서 쌤이 지금 그린 두 가지 되는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꼭지점에 y좌표가 0이 되거나 혹은 0보다 크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냥 3, 3면이 침범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얘들아 꼭지점의 y좌표는 k-4지. 이 k-4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항상 위에 떠 있는 거야. 따라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주사위를 던져서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k는 4, 5, 6 세 가지만 가능하겠죠? 전체 주사위는 6가지가 있고 우린 그 중에서 3가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산하면 답은 4분의 1, 그래서 3번이에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특징이 어떤 걸 바꾸나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길지만 생각보다는 진짜 쉬운 문제야. 쌤이 이거 보자마자 한번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중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를 좀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2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쌤이 아까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얘기했던 거 대칭성, 여기서 대칭성이 진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k가 두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세 점 A, B, C에서 만난대. 얘들아 이거 진짜 헷갈리면 안 돼. 얘가 x축이야.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올라간 얘가 y는 k예요. 그래서 x축하고 다른 애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자 b는 y축 위에 있고 얘들아 그러면 b가 y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b의 x좌표가 0인 거를 바로 확인해야 돼.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문제 풀기 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BC는 AB한테 4분의 1을 해준 게 4분의 1을 해준 건데 얘들아 쌤은 너네랑 똑같아. 뺄셈보다 덧셈이 더 좋고 그 다음에 분수보다는 분수가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쌤이랑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그냥 양변에 4를 곱할 것 같아. 그래서 AB의 길이는 그냥 4 곱하기 BC라고 바로 바꿔놓고 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나와 있을 때 K 더하기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얘는 축의 방식 알고 있지? 그러면 그으세요. 조금 삐뚤게 나오긴 했는데 그으면 이게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4고 얘들아 지금 이 Y는 K랑 이 2차 함수가 A랑 B에서 만나는데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 B의 X표가 0이야. 그럼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거리가 4지. 그러면 이쪽으로도 거리가 4가 돼야지. 따라서 우리 AB의 길이가 지금 8이라는 거를 찾았어.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BC가 8이기 때문에 BC의 길이가 2인 것만 바로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까지 규칙 알게 된 거 이왕이면 Y는 K까지 찾자. 얘들아 아까 K는 뭐였냐면 Y는 K랑 지금 여기 B가 만나지. 근데 B의 X표가 0이었잖아. 그럼 이 2차 함수에다가 0만 대입하면 K는 그러니까 이 Y값은 1이 나오지. 따라서 K는 1이라는 것도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을 거는 P랑 Q만 찾으면 돼. 이게 또 진짜 너무 쉬워. 근데 지금 여기 이 2차 함수도 지금 B랑 C를 지난단 말이야? 근데 B가 지금 0인데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지금 여기가 B야. 여기가 C인 거야.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야. 얘들아 대칭성 이렇게 쓰는 거야. BC의 길이가 2잖아. BC의 길이가 2야. 그럼 대칭성 때문에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1인 거야. 근데 B의 X좌표가 0이었잖아. 그러면 0에서부터 한 칸 더 가면 그냥 축의 방정식인 X는 1인 거야. 그럼 X자리 여기 1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고 우리 Q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얘들아 이 1에서부터 또 오른쪽으로 1만큼 가면 이 C의 좌표는 C의 X좌표는 1인 거야. 아니 C의 X좌표는 2죠. 1에서 1만큼 더 갔으니까 2지? 근데 이 C는 지금 Y는 K라고 만나는 애야. 근데 아까 K가 1이었지. 따라서 이 C의 좌표는 2,1이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어. 우리 지금 모르는 거 하나잖아. 대입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지? 대입만 해주면 이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Q가 되죠. 따라서 Q는 2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했어. 아까 우리 구했을 때 K 값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P 값, 축의 방정식 1이었고 꼭지점의 Y좌표는 2였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하면 답은 4.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대칭성을 잘 쓰는 학생들은 진짜 빨리 풀리고 아마 대칭성을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문제 보자마자 너무 어려워 보이고 지금 B가 어디고 P가 어디고 뭐 Q가 어디고 이거부터 헷갈려가지고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항상 기억해야 되더라. 2차 함수에는 어려운 문제들은 대칭성만 가지고 풀면 진짜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쌤이 설명해줬던 대칭성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2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범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어. 뭐 n, n, 2n, n, 2n, 2n, n, 2n 1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사각형인 거야. 자, 이때 2차 함수 y는 k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들아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시간 단축을 진짜 많이 시켜. 얘들아 항상 타임어택이야. 너네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쌤이 항상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많이 조금 시키는데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 다 할 필요 없어요. 얘들아 지금 이 y는 k분의 1x제곱이 얘랑 만나고 싶대.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면 어떤 점이랑 어떤 점에 지날 때 만나는지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점 만난 순간부터 2차 함수가 이 정사각형을 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딱 끝나면 이제 안 만난다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경계를 잡는 거야. 그러면 그 경계가 뭐냐면 그래서 이 y는 k분의 1x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평생 안 만나.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이거 한 점만 쭉 지나는 순간부터 앞으로 계속 만나겠지. 그러면 쭉 계속 만나다가 이제 절대 안 만날 때는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점을 만나고 올라갈 때부터는 절대 안 만나요. 그러면 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그냥 이 점이 뭐였냐면 2n, n이었고요. 이 점은 n, 2n이에요. 이 두 점을 지날 때만 경계선으로 잡고 찾기만 하면 돼. 그럼 얘가 첫 번째는 우리 F2 구하잖아. 그럼 n이 2일 때 얘기했지? 두 점은 이 점부터 그럼 n이 2니까 대입하면 4,2와 2,4를 지날 때를 경계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여기 문제 나와 이 함수에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만 해볼게요. 그럼 2는 k분의 16이지. 따라서 이때 k 값은 8. 그 다음 이거 대입하면 4는 지금 2 대입하면 4는 k분의 4가 되지. 따라서 이거 풀면 k는 1. 뭐야 그럼 바로 풀리지. k는 1부터 8까지면 되죠? 1부터 8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8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n이 4일 때 구하면 되지. 그럼 여기 점들 지금 여기다가 n자리에 4를 대입하면 8,4와
다음에 4,8을 지날 때만 찾아주면 되죠. 그럼 8,4를 집어넣으면 4는 K분의 64. 따라서 K 값은 16.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으면 8은 K분의 16. 따라서 K 값은 2가 되겠죠. 따라서 K는 2부터 16이기 때문에 이거의 개수를 구하면 15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쌤이 이쪽에다 좀 적을게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FU. 그러면 N을 6 대입해 줄게요. 여기가 2N, N, N, 2N. 자, N자리에 6을 대입하면 12,6. 그 다음에 6,12를 지날 때를 기준으로 또 잡으면 이거 넣을게요. 6은 144분의 K가 되기 때문에 K 값은 24가 되고, 그 다음에 12는 36. 분모에 K가 있죠. 따라서 K는 3이에요. 그럼 얘는 K가 3부터 23까지죠. 따라서 개수를 구하시면 K는 22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쭉 다 종합해서 개수끼리 다 더할게요. 지금 FE가 8개, 그 다음에 15개, 22개. 그럼 다 계산해 주시면 45개가 돼서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자, 쌤은 지금 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쭉 다 설명했지만 쌤은 어떻게 풀었냐면 18, 그 다음에 26 겹치잖아. 그럼 이거 1 다음에 바로 2 있잖아. 그래서 그냥 마지막 것만 찾아서 풀기는 했어. 3에서 또 끝나니까. 근데 너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다 학습하게 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 상황들을 좀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25번 가장 어려운 문제긴 하나 상황만 이해하고 경계선만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간도 되게 짧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25번 같은 문제는 아직 기출에서 서울권 기출에서 많이 나왔는데 송도권 기출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된 이유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서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자, 우리 영어 아카데미 친구들은 엄청 잘해요.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자세히 알고 있어. 영어 아카데미에서는 그냥 알려주는 건 없거든. 다 진짜 세세하게 개념부터 해서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단축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학원이 영어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점수가 다들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파이널 모의고사 잘 정리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내신은 영웅 다들 기억하세요.